코스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뭐 대만계죠. 뭐 삼성전자 아직 그 HBM 칩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다. 뭐 요런 얘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계속 이제 테스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 주로 의존하다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일부 이제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HBM이라는 게 D램을 수직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그래픽 카드하고 합쳐가지고 이 연산을 하는 그런 이제 고성능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뭐 D램을 쭉 수직으로 연결해갖고 좀 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기술이 상당히 요하는 모양입니다. 여하튼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좀 보강을 하더라도 납품을 확정 지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멘트들이 나왔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시가 떠서 나와가지고 음봉이 나와서 비실비실합니다만은 추가 상승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지난 3월 중순에 이제 주가가 쳐 올라갈 때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테스트를 시작했다,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 올랐는데, 주가 이상하게 이제 비실비실했어요. 하이닉스하고 틀리게 실적도 뭐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실비실한 게 이게 이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감.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주가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전에 주가가 이제 요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내려와 버린 거라. 근데 이제 다시금 기대 심리가 이제 살아나고, 결국에는 뭐 이게 시기의 문제이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납품을 허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다시 이제 그것을 다시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추세가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재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단 86,000원 라인 저 사이클을 돌파 시도하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고, 저것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뭐 96,000원 이렇게 이제 계산을 때려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반도체 사이클은 항상 좀 예측이 힘듭니다. 뭐냐면 실적이 막 좋아져서 뭐 불티나게 팔린다 하면은 그 꼭대기입니다. 주가는 삼성전자가 D램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래 이제 삼성전자가 적자 폭이 이제 조 단위가 나오고, 또 하이닉스가 2개 분기 연속 뭐 적자가 나오고 하면은 이제 바닥에 접근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이제 좀 뭐 실적보다는 늘 주가가 좀 빨리 움직이거나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제 예측이 힘드나 이 반도체 사이클은 쉽게 죽지는 않고요. 이번 같은 게 AI 수요가 이제 덧붙여져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은 돼요. 실적 자체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좋아질 거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된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이 반도체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과거에 이게 내가 이게 경험상 말이죠. 삼성전자 보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제 4월 달을 3월 그러니까 4월 달이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항시 고점 해가지고 이제 고점을 찍는 경우도 확률적으로 꽤나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올해 연말 좀 연장이 되면 내년 한 4월 뭐 요런 전후로 해서 뭐 피크 아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전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 지금 자리 갭 상승해서 음봉이 나와 있는데, 음봉이 이거 어떻게 걸어 터지는데 이게 매수가 되겠습니까? 매수입니다. 여러분들 매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이제 이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하고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 HBM 그 AI 반도체에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이제 마격 지우 관계로 해서 계속 같이 이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절대 비중 하이닉스의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물량을 한 반을 가져와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보면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뭐 86,000원 라인, 정고점 라인까지 보고 지금 77,000원 아닙니까? 그래서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돌파한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이제 96,000원대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다 뒤졌다가 올라올 때는 86,000원 정고점이 되는 것이다. 일단 천재투자TV 그 채팅방을 좀 개설했습니다. 그래 이제 천재투자 방송을 듣는 사람 당연히 구독 신청하셔야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채팅방을 개설했으니까 우리 제목 아래 이제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채팅방 주소가 있습니다. 천재투자 무료방 주소가 있으니까 그거 링크 클릭을 하면 칙칙폭폭입니다. 칙칙폭폭 7788 번호를 눌러서 참여 코드 눌러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매일 실시간 리딩을 그때그때 제깍 딱 받아볼 수가 있어요. 전문가도 유능한 전문가로 해서 주 단위 평균적으로 주 단위로 해서 이제 바꿔서 뭐 리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닉스라는 종목인데 SK 하이닉스 좋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더라도 그 주도권은 하이닉스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 하이닉스가 요번에 21만원을 찍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하이닉스 이제 시장 파이는 커지니까 뭐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지고 계속 그런 형태는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것을 지 혼자 먹다가 마이크론을 좀 띄워주고 있는 판에 삼성전자까지 달라붙으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먹을 구석이 조금 더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고요. 삼성전자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거의 뭐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CEO가 다시 언급한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됐어. 아마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영광은 좀 사라지고 그 전에 이제 하이닉스 제가 목표 주가를 좀 말씀을 드렸죠. 21만 5천원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1만원을 맞고 나왔는데요. 요런 이제 고점 있지 않습니까? 요 고가를 연결한 선이 이제 21만 5천원이 좀 넘어가는 자리인데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런 자리를 목표가로 해서 지금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인데 과거 같으면 당연히 하이닉스를 우선순위로 제가 추천해 드렸고요. 뭐 하이닉스 뭐 집중 투자 뭐 해가지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집중 다 배팅해 버려야 한다, 풀빵으로 질러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얘기했던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뭐 요 자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지금은 같은 입장이면은 일단 삼성전자를 좀 추천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눠먹기가 약간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좀 잠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 상승 자리 연결한 선 21만 5천 원, 22만 원, 요 라인에서 한번 팔아주는 돌파,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세 탄력도 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로 해서 LG 화학에서 이제 분사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죠. 제너럴 모터스에 주로 납품을 해서 먹고 사는 회사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여타 그 미국 업체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뭐 합니다만, 워낙에 이제 여러 방면의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이제 그 분포가 많이 돼 있는 납품 업체들이 이제 가장 분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는 이제 가장 좀 잘 나가고 있고, 뭐 중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미국 중심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쪽은 좋은데 이제 유럽 쪽이 좀 문제라는 얘기죠. 유럽 쪽이 지금 이제 그 보조금을 좀 축소를 하면서 일단 이제 디젤 좀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공장이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가동률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주가들이 이제 그렇게 하락했는데 어제 이제 그 미국의 고용 지표, 그러니까 이제 구인 광고 지수, 구인 건수죠. 거기에 이제 그 한 3년 만인가 이제 그 최저치로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용 둔화는 결국에는 이제 실업자 증가, 요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왔다.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이런 내구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얼리 아답터들이 구입을 하고 나서 전기차가 이제 판매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그 성장이 아주 멈추고 역성장까지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제일 많이 팔리는 곳 중에 하나 중국하고 삐까삐까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은 전기차 시장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좀 전에보다 이제 증가율이 좀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달에 세계 80개국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됐어요. 그 말인즉슨 그 정도의 비슷한 증가량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이렇게 죽을 것처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구만.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전기차 죽어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S&P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잖아요. 부정적으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그래서 상승에는 좀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 있고, 여기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쪽보다는 이제 그 좀 실적의 안정성이 좀 있는 게 SDI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이 이제 우선순위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LG 화학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같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S&P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보면 LG 화학이 이제 화학 부문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먼저 살아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하고 이제 동행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감안한다면 일단 보유 전략 하는데 매수할 때는 좀 다른 쪽을 공략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천재투자TV 우리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구독자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볼 게 있으니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듣다 보니까 대응이 잘 되고, 또 한 번씩 추천하면 수익 쫙쫙 팩트 같은 건 지금 따블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80% 수익 있지, 80% 이렇게 나오고 있고, J2K 바이오 70%, 코스맥스 코스맥스 바이오 이런 거 한 4-50%. 지금 추천주들이 최근에 추천한 그 화장품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얼마나 잘 갑니까?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몇십 %씩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방송 안 들을 일이 없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구독하시고 좋아요는 당연히 하시고, 그 더보기 이제 그 내용면에 들어가면은 그 채팅방을 개설했어요. 그거 많이 활용하셔가지고요. 전문가가 또 아주 잘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하고 있어요. 검증된 전문가들 따라서 매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거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나 수익 내기 싫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저 링크 클릭해가지고 참여 코드 눌러가지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현대차가 이런 것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그 블루칩 중에서 하도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중심으로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완전히 소외를 나가고 있는데, 은행주도 있고 합니다만 2월 달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무조건 자동차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때도 이제 매수지 이것은 뭐 매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녹음도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 될 겁니다. 이때도 한번 남겨놨어요. 블루칩 이제 초대형주를 말하지 않습니까? 업종 대표주. 매수할 종목 힘jas어. 현대차 있다. 현대차 있는데 왜 그 뭐 반도체만 가고 하이닉스만 가고 나머지가 왜 힘이 없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다. 현대차가 있다. 현대차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안 팔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이 조금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거의 좀 안 좋아요. 반도체 때문에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지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됐든 이 자동차가 됐든 잘 안 팔립니다. 이게 비싸지 않습니까? 집담으로 비싼데 그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쪼그러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자동차 팍팍 바꿔집니까? 돈을 벌어야지 바꾸지. 돈을 벌어야 그래 할부로도 살라고 해도 금리가 높은데 이게 사집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그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되다 보니까 현대차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대차가 실적적으로 보면은 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뭐 높은 편도 아니에요. 평균적인 시장 평균포보다 좀 낮은 수준 PBR이 뭐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요번에 이제 그 5월달에 이게 자료가 좀 있어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좀 최근에 그 5월달에 그 미국 자동차 올해 역대 최대 수출에 이끈다. 뭐 10대 중 8대는 SUV. 요즘에 SUV 참 많이 팔립니다. 전기차 캐지 모르는 중국 전기차 업체. 전기차 중국은 막 호황이에요. 다 전기차 살라고 너나 셔차 살 때는 이러고 있는 판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 5월 미국에서 16만 대를 판매했는데 전년비 8.5%가 증가됐어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가 잘 팔렸어요. 현대차가 잘 팔릴 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전년 동월 8.5%, 친환경 레저용 등 고부가 차량 판매가 유효했다. 친환경차, 전기차 얘기하는 거 하이브리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데 지금 여기 나오죠? 11.6%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현대차 같은 경우는 11.6%나 늘었어요. 많이 는 겁니다. 자동차 그렇게 막 팍팍 안 납니다. 자동차는 비싸가지고.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 판매량이 더욱 가팔랐다. 내연기관보다도 더욱 가팔랐다. 지난해 5월보다 46.5%가 증가돼. 여러분들 지금 현대차 전체 판매량이 11.6% 증가된 것도 미국에서 잘 됐는데 이 하이브리드를 뭐 수소 전기차는 잘 안 팔리니까 전기차 하이브리드 포함해갖고 46.5%가 증가가 됐어요. 하이브리드 판매는 사상 최대야.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은 전기차도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아차 같은 경우는 5.1% 늘어났으니까 조금. 근데 역시 친환경차 판매가 주요했다 이런 거. 현대차는 기아는 전기차.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 이제 이게 이제 그 수출 미국이 이제 잘 팔리고 있는 거요. 나머지 나라들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아요. 그 하이브리드 차가 좀 팔리고 있고 SUV 근데 그런 것들 돈이 좀 많이 남으니까 마진율이 좋으니까 특히 제네시스 그 단독 모델로 하고 마진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뭐 비슷한데도 이제 가격을 좀 더 받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포장해가지고 그죠? 좀 재질 좀 좋겠어요. 그래야지. 요런 게 이렇게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지금 한번 보세요. 28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죠. 주가 여리가 올라가도 이거 뚫고 올라간다니까. 내가 그래 28만 9천 원도 이게 큰 저항이 아니라 그랬죠. 30만 원을 목표가로 해서 일단은 잡고 있어야 한다. 이 파동 길이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29만 원 요 파동이 아니고요. 30만 원 파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더보기 누르면 천재투자TV 무료방 개설했으니까 그 참여권 누르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여러분들 항상 하루 종일 유튜브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 채팅으로는 내가 필요할 때 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입장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기아차도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아차는 암만 해도 이제 현대차에 비해서는 이게 기아차가 원래 이제 좀 중소형차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잘 팔려요. 팔리는데 이제 마진율 면에서 뭐 현대차에 제네시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뒤처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대차 가는 길에 기아차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현대차가 올라가면서 기아차 가는데 시세 탄력이 왜냐면 증가율이 좀 조금 더 시원찮기 때문에 그러죠. 증가율이 좀 더 현대차보다 판매 증가율이 좀 더 시원찮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밸류 프로그램 영향도 이제 다 작용이 되고 뭐 여기서 이제 한번 또 눌림목 조정 받았다가 조정파 나왔다가 이제 거의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고 경기가 침체해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소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할부로 많이 삽니다. 목돈 한 방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할부로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금리 상태에서는 크게 시세를 못 뿜죠. 요것은 일단은 시세가 요 자리에서는 거의 올라갑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13만 1,700원 아닙니까? 요건 이제 뚫고 올라가는데 이 목표가는 여기에서 한번 걸리긴 해요. 이 종목은 왜냐면 시세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현대차에 비해서 현대차는 직전 고점이 저항이 별로 안 된다 그랬죠. 올라가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걸려요. 근데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실제 그걸로 해서 이제 좀 차가 팔리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15만 원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요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요런 이제 추세 자리 아닙니까? 추세를 뭐 이탈 안 하고 요런 자리 이탈 안 하는데 뭐하러 팝니까? 그냥 쭉 꿋꿋하게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최대한 만끽을 하면서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하죠. 돈 버는 게 장땡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기아차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더보기에 눌러보시면은 천재투자 무료방이라고 유튜브는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무료로 참여코드 다 제시해놨어요. 입장하시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세히 뭐 설명 다 해주고 시세 움직이는 것들 다 해주고 여러분들 다 전부 다 퍼주는데 100% 그것도 무료로 다 퍼주는데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와셔야 됩니다.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은 이제 뭐 어제 그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추천을 했던 종목이고 어제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올라갈 만하니까 이제 추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가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자리들이 매물이 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으나 주가가 소화하려면 이제 거래량이 터져줘야 하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어제보다는 조금 좀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버벅대다가 즉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에서 좀 쉬어가면서 호흡도 가다듬고 긴 호흡 한번 하고 아니 뭐 호흡도 짧게 하면 잖아.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한번 호흡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호흡할 거 그날 하루 할 거 2, 3일 이렇게 호흡을 해주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보강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달려가는 것이죠. 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24만원 뚫고 올라갈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이 진펜트라가 하반기에 이제 3월 말 발매 미국의 발매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이 반영이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늦으면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뭐 올라와도 이제 뭐 몇 프로 안 올랐어요. 10%도 안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종아리밖에 안 하는, 종아리도 아니, 종아리가 뭡니까? 이제 발목 정도밖에 안 한, 발목이 이제 발바닥 막 지나서 이제 발목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뭐 겁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18만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18만원 잡아놓고 물량을 좀 살살 왜냐면 바로 거래 안 터지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또 하나 얘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그것도 있지만은 그 배그 젤마라고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을 이제 12% 1년 만에 12%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그야말로 그거 이제 그 뭐 유방암 치료에 주로 쓰이는 그 바이오시밀러 약발이 비슷한 오리지널하고 비슷한 복제약이죠. 그런데 이제 쓰는데 일본에서 이제 점유율 1년 만에 12%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주.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더 노인들이 많은 데가 일본입니다. 인구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의약품 시장이 꽤나 커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점점 또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복제약 시장에서는 그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 계속 그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뭐 쉬는 자리 뭐 요런 이제 주말 자리 지금 가격에서 뭐 큰 오차 없이 이렇게 이제 매수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제로 보면은 위탁 생산 업체인데 실적이 이렇게 막 엄청 개선되고 자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만은 주가 자체가 이제 바닥권에 이제 놓여 있고 여기서 이제 한번 밀렸죠.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신압으로 좀 상승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를 하려면 셀트로인 저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유 전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120평을 이제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다시 저항이 돼 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자리를 이 기준선의 어떤 목표가 1차 2차로 잡아놓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82만원짜리, 87만 5천원, 88만원짜리 이렇게 1차 2차로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 뭐 궁극적으로는 좀 더 갈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금리 인하하고 하면 당장은 뭐 세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그 기술적인 흐름을 좀 감안해서 좀 매매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